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. 금일은 7월 2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일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에 미국 주간 실업수당 이 청구 건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 경기 정상화 기대감이 커졌으나 금일 발표될 이 6월에 이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둔 이 짙은 간망세 속에 이 코스피 지수도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도가 좀 나왔었고요. 그리고 또한 이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속에 국내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6명으로 1월 초 이후 또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이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일 약보합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순매수에 힘입으면서 이 코스닥 지수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연고점을 갱신하면서 0.2%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섹터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건설 관련 섹터인데요.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 오차 범위 안에서 웃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주택 이 공급 정책이 연일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. 한편 하나투자증권은 이 국내 건설 수주가 이 최근까지 호조를 나타내면서 이 지난해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실적 개선이 향후 2, 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또한 이 부동산 규제 완화 및 해외 발주 시장 개선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일 또 건설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잇따른 이 선박 이 수주 소식에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상반기 이 신조선 발주량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능가한 수준이고요. 6개월 이래 이 발주된 신조선 중 이 절반이 컨테이너 선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 상반기 국내 빅3 조선 업체들의 이 수주 목표 달성률이 70%를 상회를 했고요. 하반기 카타르, LNG선 발주 등의 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남아 있어서 이 목표 초과 이 달성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망을 하면서 금일 조선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정유 섹터인데요. 어제 이 국제 원유가 75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최근 월가의 이 대형 은행들은 올해 국제 유가가 이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요. 특히 골드만삭스는 이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이 브렌트유가 이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올해 3분기 배럴당 80달러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제시를 했고요. JP모건은 올해 4분기 국제 유가가 또 8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이 재택근무 관련 섹터들도 상승을 했는데요. 이 코로나19 이 국내 신규 이 확진자가 826명으로 6개월 만에 최대치를 했다라는 소식에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대북 관련주인데요. 지난 5월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의 이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남북 정상은 친서 교환을 통해 이 화상회담 등 비대면 방식의 남북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친서 교환은 한 차례 이상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아직까지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이 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이진 않았을 것이란 이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같은 소식이 오늘 대북 관련주들도
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인데요. 지지율 2%대에 또 진입했다라는 소식에 금일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이슈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증시 휴장이 되겠고요.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.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에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 증시 독립기념일로 휴장이 되고요. 또 아마존 이 설립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7월 5일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또 공식적으로 물러날 예정입니다. IHQ가 또 월요일부터 이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 이 IHQ를 개국할 예정이고요. 이 채널 개국과 동시에 이 글로벌 OTT를 겨냥한 다수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싸이월드는 또 내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이 복원된 사진, 동영상, 댓글, 배경음악, 또 도토리 수량 등을 공개할 예정인데요. 싸이월드 Z는 인트로메디카, 스카이 ENM 등 이 코스닥 상장사 2곳과 투자사 3곳 등 총 5곳 컨소시엄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, 월요일 날에는 중국의 6월 또 차이신 PMI가 또 발표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럼 금일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KD인데요. 자산 재평가 실시 모멘텀,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기본주택 정책 수혜감이 기대감으로 지속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금일도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의 호주 법인이 개발 중인 악성 뇌종양 치료제 이 코미녹스가 미국 FDA로부터 악성 신경교정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번 허가 배경에는 동사 호주 법인의 이 코미녹스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 이 데이터가 주요한 것으로 알려졌고요. 한편 또 FDA로부터 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또 7년간 독점권을 인정받고 개발비 세액공제, 품목 허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 이 기대 신작이었던 이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론칭 첫날부터 애플 매출 순위 1위에 등극을 했고요. 또 둘째 날 구글 매출 순위도 5위에 등극한 가운데 이 한국 론칭 첫날 판매액은 70억 원 내외, 또 2분기 2일간 판매액은 150억 원 내외, 또 사실상 첫 분기인 3분기 일평균 매출액은 10억 원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또 24%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ADM 코리아 이 경영권 분쟁 이 소송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2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기본주택 공급 정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됐고, 또 이 건설업종 이 실적 개선 전망 소식에 금일 이 건설과 관련해서 리모델링, 인테리어 관련 업체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이건홀딩스 금일 2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증권이 이 동사에 대해 이 RNA 신약 개발의 자회사 이 써나젠에서 개발 중인 siRNA 치료제 글로벌 빅파마로 기술 이전 및 임상 진입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. 진단과 프로바이오틱스 신약 개발 모멘텀까지 더하면 현재 시가총액은 저평가라고 분석을 했고요. 특히 올해 4분기 연간 200조 이 섬유중 시장 목표로 이 파이프라인 임상 일상 진입이 예정이고요. 또 글로벌 빅파마 2곳과 기술 이전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아울러 또 코로나19 진단 장비 매출 사업과 함께 지속 성장도 가능한 기업이고요. 이 프로바이오틱스
날씬 캐시카우로 매년 매출 성장과 RNA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을 하면서 금일 2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이론인데요.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지율 2% 진입했던 소식에 관련주로서 20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마찬가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인 오픈베이스도 15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건설 테마 섹터인 일성건설금이 15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사람인 HR, 경기 회복 및 기업 채용 증가에 따른 호실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5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위나이텍 마찬가지로 이 기본주택, 이 정책 수혜 기대감 등의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3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시공테크 금일 리모델링 인테리어 테마 섹터 상승 속에 1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A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사인 이 바이러스 전문 기업 바이로큐어가 이 언론을 통해서 호주에서 RC402 리오 바이러스를 이용한 이 간 전이 고형암 치료제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금일 또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와터스 코리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기본주택 정책 수혜 기대감 속에 이 욕실 양변기 1위 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 제넨셀의 이 기업 공개 추진 소식에 금일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대림 B&Q 어제도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었죠. 리모델링 인테리어 테마 섹터로서 금일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한일단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로서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. 이 장마감 이후에 약 131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 속에 7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자연광경 같은 경우에도 장마감 이후에 총 133억 원 규모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 중 이 PC 공사를 수주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진원생명과학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급등한 종목이었었죠.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IND 북마케도니아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정규장에서 6%대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자회사 MGB 엔도스코피가 이 수술용 4K 내시경 카메라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%대 상승을 하면서 금융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반대로 이 시간에서 하락 특징 종목 중에서는 체리브루가 이 장마감 이후에 약 34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또 시간에서 또 하한가에 들어갔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될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에 따라서 금일 이 미국 증시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또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도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번 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